배추값이 금값이야 형. 계속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김치 없는 세상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거 안 돼요. 지금 저 바로 그냥 염라대왕 곁을 보내주세요. 우리의 먹거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기후위기 때문에 사라질 수 있다. 제가 왜 죽었죠? 또 용주야. 2021년 11월 1일 4인 질식사. 얜 매주 죽나? 아 진짜. 다시 갈까요? 이용주 소환. 하이. 또 왔냐? 아 여기 자주 오니까 이제 내 집 같아요. 야 진짜 너무하다. 야 10월에만 2번 죽다 살아났으면 이번에 내가 왜 죽었냐면 사실 내가 좀 알거든. 형 한국인이지. 나 한국인들이 김치 없으면 못 살잖아. 아 김치 그치. 어. 김치 필요하지. 그래서 내가 집에서 라면 먹는데 어. 김치가 없어. 왜 없어? 배추값이 금값이야 형. 배추 요즘 얼마인지 알아? 얼마예요? 모르겠어. 이봐, 이 서민의 삶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저승사자거든요. 배추값이 진짜 금값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진짜 너무 숨막히고 눈 떠보니까 여기더라고. 자, 빨리 전문가 불러다 놓고 배추 왜 없었는지 물어보자고. 아 배추가 없었던 게 나의 비정상적인 사이니까. 그렇지. 근데 나는 그냥 오늘은 그냥 저승 보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아, 이렇게 쉽게 보내려고. 그냥 이게 뭔가 좀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은 변명 같지 않아? 정치인이라는 변명처럼 사실은 이용주의 죽음 미스테리를 밝혀줄 김병수 교수님 소환. 어이구. 선생님. 아 이거 안녕하세요 교수님. 선생님. 여기 어디예요? 근데 분위기 왜 이래? 저승으로 가는 문턱입니다. 아 이게 좀 다르네요. 예전에 신박한 벙커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네. 벙커는 지하지만 약간 따뜻한 느낌이 있었는데 여기는 횡하니 뭔가 이렇게 차갑죠. 네, 우리 애매합니다.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게요. 네, 제작비가 없거든요. 좀 있으면 딱 그런 깊은 뜻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여기서 또 다시 뵈니까 너무 반갑고 그 라면 먹으려다가 김치가 없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거든요, 선생님. 자, 김치 없이 라면 먹으면 목이 메이시나요? 라면 먹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텐데. 그봐. 허겁지겁 라면 먹다 목이 메일 수도 있겠죠. 그건 그런데 이제 네. 마이콜 노래도 있잖아. 이게 무슨 일인지 왜 전국 어디를 가도 이게 배추가 지금 없는 이 상황이 날씨 때문에 그런 거죠. 날씨? 기후 변화로 인해서 기후 변화 때문에 배추가 없어졌다.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10월인데 기후가 이상하잖아요. 기온이 막 더웠다가 추워지고 또 비도 많이 내리고 이러면 이제 배추에 병해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작황이 안 좋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고랭지 배추라고 해서 이제 기온이 낮고 좀 높은 지역에서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 재배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최근 한 100년 동안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이 1.8도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배추는 날씨에 민감한데 이대로 계속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김치 없는 세상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거 안 돼요. 차라리 라면 그냥 먹기가 힘들 것 같은데. 지금 저 바로 그냥 염라대왕 곁을 보내주세요. 김치 없이 못 살아요, 진짜.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배추 면적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어. 그 농진청에 따르면 이대로 이제 기온이 이어지면 예. 2010년에는 그 면적이 7,449헥타르였는데 2050년에는 256으로 확 줄 거고. 아니 아, 2050년까지 30분의 1로 주는 거네요. 와. 그러면은 정말 배추값이 금값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와. 그렇죠. 배추가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키울 수 없다. 뭐 사실 뭐 열무, 갓, 파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오이로도 해 먹을 수 있고. 대체제들이 있습니다. 또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네. 양념의 핵심 뭐죠? 배추. 고추. 고추죠. 고추도 위험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긴 장마 때문에 또는 태풍도 있었고 그래서 고추 생산량이 확 줄어가지고 또 고추값이 금값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상황들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다가 결국에는 고추도 배추 따라서 국내에 재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아니 고추도 이 땅에 사라진다고요? 이게 말이 되나?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네. 고추가 점점 작아지잖아요. 어머, 네. 꽃이 왜 저래? 저 사진 보면은 맨 오른쪽에 있는 저거는 딸기 먹고 남긴 거 같은 상태예요. 기온이 이렇게 되면 네. 올라가면 이파리만 크고 음. 실제 고추는 비정상적으로 자라게 돼서
또 수량도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죠. 배추도 없어지고 김치도 없어지고 우리가 이제 상상하지 못했던 먹거리가 없어지는 게 기후 변화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가을하면 또 생각나는 사과죠. 사과 맛있죠. 사과? 네네. 근데 사과도 약간 위험합니다. 사과. 네, 우선 이제 퀴즈 하나 낼게요. 예. 자, 사과하면 떠오르는 지역은 사과하면 캘리포니아죠. 예. 아이폰.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가장 먼저 사과하면 대구를 떠올리죠. 그렇죠, 아무래도. 사실 근데 아, 대구가 사과로 유명했어요. 유명했죠. 아니 어느 나라 살다 온 거야 이 사람은? 혹시 나는 세대가- 80년대 독일에서 태어나서 20년을 외국에서 살아서 네. 제가 문제를 잘못 냈습니다. 네. 사실 근데 80년대 버전이고요. 예. 90년대부터 점점 위로 올라가는 거죠. 어? 그래서 90년대 음. 경북의 문경, 청송 이렇게 가다가 예. 추운 강원도 양구 사과를 죄송합니다. 재배하고 있습니다. 양구까지 올라갔어요? 예. 양구도 지명이에요? 강양구시 아니 나는 강양 나는 지금 그 양구가 아닙니다. 그 양구 아니에요. 좀 궁금한 게 양구면은 사실은 대구에서부터 한참 올라가요. 한 200km 올라가나? 예,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기온이 변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오, 야, 진짜 데프리카라고 하잖아요. 대구가 예, 이제 여름 예. 지역이 너무 더워서. 그러면 양프리카가 되는 건가? 하여튼 재미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뭐 이 사람 오늘 굉장히 엄격하시네요, 선생님. 제가 볼 때는 이승을 못 갑니다. 이렇게. 네. 아닙니다. 따라갈게요. 저도 동의합니다. 예. 우선 사과 맛을 좌우하는 이제 기온이 되게 중요한데 예. 여러 조건이 있는데 우선 겨울에 좀 추워야 돼요. 근데 이제 계속되는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음. 좀 서늘한 북쪽으로 사과 재배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재배지가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좀 몇십 년 후에는 이대로 가면 네. 빨간 사과도 보기 어렵지 않을까. 이제 지금 그런 보는 생각. 이 그림이 뭔가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사과가 익어가는 건데요. 빨개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 날씨 때문에 오. 제대로 익지 못하고 맛이 없는 하얀 사과가 되는 거죠. 오, 야. 어떻게 보면 또 흰 사과가 감지덕지할 수도 있어요. 아예 사과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저렇게라도 나는 게 예, 다행이다. 수 있는 근데 사과가 이렇게 계속 북상해서 예. 또 가고 있으면 사실 더 남쪽에 있는 과일도 그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재배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뭐 대표적인 예로 감귤하면 제주 감귤인데 그렇지. 이제 사과를 재배하지 못한 대구에서 막 감귤 재배하고 이렇게 오.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될 수 그렇죠. 있겠네. 그렇게 그 올라가고 있죠. 원래 제주도에서 이제 감귤을 그렇죠. 했는데 남해안 지역으로 가고 있고 바나나도 심지어 한국에서 이제 재배하고 있고 그래요? 파인애플, 망고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 그게 수입이 아니고 국산이었어요? 국내산도 있습니다. 어머 어머 어머. 그래서 그 통계를 보면 네. 그 남해안 일대에 이제 과일 재배 면적이 넓어지고 있는데요. 예. 2017년에 비해서 2019년 보면 50% 이상 면적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작물 재배지의 변화는 이제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고 와인의 주 선수도 아시죠? 맞아요. 제가 이제 독일에서 또 태어나고 시작했다 자랐잖아요. 또 근데 독일 얘기야. 독일이 와인이 그렇게 프랑스나 이태리에 비해서 맛이 없었어요. 음. 요새 맛이 좋아지고 있어요. 어. 근데 이건 사실입니다. 아 진짜 팩트예요? 예, 팩트죠. 그러니까 와인이 우리가 프랑스, 스페인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최근에는 그 중심 산지가 독일, 아 독일이 북미, 영국으로 이제 옮겨가고 있는 좀 더 거죠. 위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 한라봉이 아니라 뭐 백두봉 뭐 이런 것도 또 나올 수 있겠어요 나중에. 너무 같다. 아 선생님 또 이렇게 정색을 하시면 선생님 제가 어떻게 됩니까? 너무 정색을 하시는데 얘가 정말 목이 메어서 죽은 게 맞을까요? 선생님이 목이 메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목이 메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죠. 우리가 우리의 먹거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기후 위기 때문에 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기후 위기는 곧 식량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네요. 그 영화 보면은 인터스텔라에서 그 농작물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은 농작물이 옥수수였는데 아, 영화 끝에 가보면 그 옥수수도 이제 키울 수가 없는 지구의 상태가 됐다 뭐 이렇게 나와서 무서웠거든요. 그게 또 현실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우선 이제 시간이 갈수록 작물 작황들이 안 좋고 생산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구의 평균 기온이 1도 정도 올라가게 되면 예. 쌀이나 밀, 옥수수, 우리 주식이죠. 이런 주요 곡물 수확량이 한 16% 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어이구. 그로 인해서 한 7억 명 이상이 식량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억 명이면은 전 지구의 한 10% 되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건데. 그리고 이 문제가 사실 식량 위기가 잘 사는 나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사실 먹을 게 없는 그치. 그런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식량 위기가 생겨나게 되면 피난민도 늘어나게 되고 기아와 전쟁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맞습니다.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게 안보 위기로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기후 난민이라는 이제 표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그 2015년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한 연설에서 이제 네. 기후 위기로 인한 식량 위기를 안보의 문제로 규정해서 다루고 있고 이 오바마 대통령이 기후 위기로 인한 식량 위기가 안보 위기까지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때는 이거 넘어간 거 아니야. 정말 뭐 식량 위기 뭐 사람들이 그렇게 먹을 게 없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 식량 위기와 안보 위기가 서로 좀 엮인 케이스들이 몇 개 있었죠. 아, 그렇죠. 기본적으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식량 생산량도 별로 좋지 않은데 여기에 코로나19까지 이제 덮치니까 곡물 생산량이 많은 그리고 주로 수출했던 국가들이 수출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가격을 매우 비싸게 매기거나 이렇게 해서 좀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쌀을 갑자기 수출을 중단시켰고 러시아, 세르비아, 뭐 카자흐스탄 이런 국가들은 주로 이제 밀이나 설탕, 뭐 보리 등을 수출을 중단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도 이런 안보 위기를 먹거리 때문에 겪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사실 식량 위기를 잘 못 느끼잖아요. 네네. 마트 가서 그냥 사면 되고 그렇죠. 배추 없으면 딴 거 사고 아니면 수입 배추를 사거나 쉽게 그렇죠. 생각하고 게다가 쌀 자급률이 거의 뭐 100%이고 그렇죠. 뭐 남아 돌고 설마 우리나라에 무슨 식량 위기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예. 쌀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이제 100%가 아니고요. 조금씩 내려가고 있고 밀 자급률은 1% 미만이에요. 에? 전적으로 수입하고 있는 거죠. 1% 미만이라고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50%도 안 되고 사료용까지 포함하면 한 21%밖에 안 돼요. 어머. 아, 우리나라도 사실 이제 정말 내전이 생기고 국가가 이제 안보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스스로 먹고 살기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라는 얘기네요. 그 지금과 같은 추세로 온실가스가 계속 배출되면 금세기 말에 한반도 평균 기온이 한 4.7도 올라가게 되는데 쌀 생산량도 확 줄게 돼요. 한 예. 25% 정도 줄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리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의외로 이 농작물들을 많이 수입하는 나라였네요. 그렇게 결국에는 온실가스를 또 줄여야 된다는 결론이 예, 맞습니다.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온실가스 하면 네. 석탄 화력발전소, 공장, 자동차 이런 산업과 연결해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농업이나 식품 분야에서도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돼요. 보통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한 25%가 이런 농업 먹거리에서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림을 파괴하기도 하고요. 뭐 트랙터나 경운기 같은 경우 운행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농약이나 비료 같은 거를 그렇네. 써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도 있고, 또 운송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예, 이렇게 그렇죠, 남미에 생산된 과일을 우리나라까지 오게 올 하려면 때 유통 과정에서 유통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좀 배출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물고 물리는 관계네요. 이게 기후 위기 때문에 식량 생산이 어려워지긴 하는데 또 이 식량 생산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거를 더 친환경적으로 하려는 노력들이 있지 않으면 그 자체가 또 기후 위기를 더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업이나 식품 체계에서 이제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하면 예. 그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2050년 탄소 중립 들어보셨죠? 예, 탄소 중립 들어봤죠. 예, 이게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분야에서 많은 온실가스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학 비료나 농약 사용량을 줄여서 배출을 감소시키고 또 토양도 보호해서 좀 땅이 탄소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각 가구 한 명 한 명이 예. 먹는 양을 좀 줄이고 맞아. 중요하죠. 음식을 또 함부로 버리지 않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후 위기를 막는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참 싶은데. 중요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식량의 3분의 1 정도가 이제 버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동시에 한 10억 명 정도가 계속 이제 굶주림에 처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렸을 때 밥 먹다가 이렇게 남기면 엄마가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너 지금 이거 남기면 아프리카에 굶는 아이들을 생각해 보라. 이걸 남길 수가 있냐? 뭘 갖다 줄 거야 그래서? 아, 너무 반응을 안 해주시는데요, 선생님. 예. 지금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비정상적인 피해를 당해서 죽었다. 염라대왕 이렇게 말씀드려야 돌려보내는데
뭔가 너무 잘 먹고 열심히 먹다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측면에서 내려온 게 아닌가. 저도 좀 깝깝한데요. 이제 내려갈 수 있을까요? 다시 2승으로 가시죠. 네, 예. 네, 네. 교수님께서 이제 그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기후 위기 시대에 여러 과제가 있는데 다른 영역에 비해서 우리가 이런 그 먹거리 또 농업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관심이 없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회적 관심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좀 친환경적이면서 그 소비 전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좀 온실가스를 좀 줄일 수 있는지 이런 종합적인 대책도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후 위기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는 거 남기는 것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가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맞지.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역할을 이런 걸 알리는 역할을 용주가 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네. 여기 이제 세 번째 오니까 내 집 갖고 편한데 어떡하지? 계속 있으시면 안 돼요. 아직 저승에 안 가봐서 그래요.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제안을 끝내도록 드릴게요. 아니, 제안을 드릴게요. 제안. 일단은 음식을 제가 일단 개인적으로 절대로 남기지 않겠다. 일단은 제가 좀 캠페인 같은 걸 벌여서 배달 음식 같은 거 1인분, 2인분으로 좀 소량 포장할 수 있는 이런 정책 제가 국회의원들께 약간 조금 들이대 이 보겠습니다. 매주 공약하는 게 정치인하고 닮아가고 있어요. 잘 안 지킨다는 아니 이게 좀 정치인 같아서 믿음이 안 가요. 이 사람 믿어주세요. 네. 마지막 공약을 듣고 어떻게 확신이 오셨나요? 별로 감동을 받지 못해요. 아니 원래 계획대로 한 일주일 정도는 여기에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이게 오늘 이렇게 라면 먹다 목매어 죽은 건 돌려보낼 만한 비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던 걸로 예. 일단 교수님만 2승으로 10월에는 2번 2승으로 돌려보냈지만 아니 내 공약을 분명히 드렸단 말이야 선생님한테. 아직 뭐 일주일 동안 반성할 시간을 드리고요. 뭐 저는 이제 2승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2승으로 아니 여기 나만 두고 이렇게 간다고?